그룹 피프티는 소속사의 전속 계약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을 처음 냈을 당시 외부 세력에 의한 멤버 강탈 시도가 아닌 멤버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템퍼링 시도에 여러 가지 물증들이 드러나며 이제는 더 이상 심증이 아닌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관계는 복잡한 듯 단순하게 서로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사태를 벌인 원흉으로 피프티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외주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지목되었습니다. 외주업체였지만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파고든 범위는 꽤 깊고 넓었는데요. 당장 최근에 발매된 새 앨범과 관련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앨범 더 비기닝의 퀄리티는 사실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안쓰러운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피프티 앨범의 포토북 총 195페이지 중 14페이지는 크레딧과 가사가 들어가 있고 58페이지에 멤버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으며 나머지 123페이지는 공백이거나 공백이라고 봐도 무방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멤버들과 현재 분쟁 중이라 새로운 사진을 찍을 방법이 없어서 어트랙트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저퀄리티의 앨범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앞서 발매된 앨범과는 차이를 둬야 하지만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야 할 제작자의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팬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불매운동까지 벌이며 사태를 크게 만들려는 듯한 시도를 보였는데요. 이들은 앨범 발매 바로 다음날 어트랙트 상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이번에 발매된 새 앨범에 대해 내용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며 판매되는 포토북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사진들은 팬들에 대한 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이 팬덤 전체에 강력하게 성립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세력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순수 팬들이라기보다는 더기버스 측 직원이거나 돈을 받고 여론 조작을 하는 무리들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는 목적 중 하나는 멤버들의 수익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위약벌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오히려 더기버스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앨범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더기버스 측에서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인데요. 이번 앨범은 분쟁이 있기 전인 5월 전홍준 대표가 미국 워너레코드의 CEO를 직접 만나서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7월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8월에 앨범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멤버들과의 분쟁이 시작된 7월에 정식으로 계약했다는 것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멤버들이 끝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앨범의 퀄리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노래를 흥행시킨 그룹인 만큼 다음 앨범의 퀄리티도 뛰어나야 했지만 어트랙트를 응원하는 이들이 보았을 때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낮은 퀄리티였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분쟁에 대한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멤버들의 편을 드는 일부 팬들의 원색적인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것인데요. 어트랙트에서 기획을 하고 발매했기 때문에 어트랙트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단순히 어트랙트만 비난하기엔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 앨범에 대한 기획은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큐피드의 반응이 해외에서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앨범을 내야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당시 어트랙트에서는 피프티의 해외 일정에 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 앨범 제작을 바로 더기버스에게 맡겼습니다. 이 저퀄리티의 앨범을 제작한 것이 바로 더기버스라는 것인데요. 제작을 맡게 된 안성일 대표는 앨범 제작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의 디자인과 완전히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해외의 인류 디자이너를 섭외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 디자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를 향한 신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안성일 대표가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이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믿고 맡긴 것이죠. 하지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보고를 계속 미뤘다는 것인데요. 어트랙트에서는 계속해서 안성일 대표에게 디자인 시안 좀 보여달라며
진행 상황을 수차례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일 대표는 좀처럼 답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6월 19일 멤버들이 숙소를 이탈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6월 21일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에게 이제 저는 손을 털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앨범에 대한 정권을 다시 가져온 시기가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마감 시한은 6월 23일이었습니다. 임가공 시작일이 6월 26일이었기에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 시한을 반드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기버스로부터 받아본 디자인이 엄청나게 저퀄리티였기 때문입니다.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트랙트는 워너뮤직 측에 시간을 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했지만 워너뮤직 측에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앨범 선저기를 7월 28일로 잡아뒀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트랙트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퀄리티로 앨범을 발매됩니다. 멤버들과 더기버스의 편을 드는 세력들은 이러한 어트랙트의 폭로가 더기버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은 누가 봐도 어트랙트입니다. 디자인을 더기버스가 맡아놓고서는 어트랙트가 저퀄리티로 앨범을 제작해 멤버들의 이미지를 망치려고 한다고 괜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들의 행각은 어쩜 이렇게 매번 투명하고 뻔한 것일까요? 특히 이번 포토북 퀄리티를 보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깽판을 쳐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멤버들의 사진이 반으로 접힌 부분은 비난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해둔 것 같아 보인다고까지 하는데요. 종이가 끝나는 부분은 사진을 반반 넣어서 제작하기가 기술적으로도 귀찮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대표에게 컨펌을 받고 인쇄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디자인 시안을 늦게 줬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이 틀어지게끔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은데 앨범을 취소 안 한 것이 소속사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앨범 출시국이 한국도 아닌 미국인데다 출판 공정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이 스케줄을 맞추고 인쇄한 후에는 잉크를 말리는 시간까지 필요할 만큼 여러 가지로 맞춰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CD는 이미 나와 있고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발매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취소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 진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외주 용역 일당이 소속사를 신용 없는 회사로 미국 시장에 아예 묻어버리려는 악의적인 속셈으로 보여 더욱 괘씸하다는 반응입니다. 그 와중에 더기버스 측에서는 피프티피프티의 공식 유튜브 채널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까지 안 주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8월경 어트랙트에서 더기버스의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달라고 공식으로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또 다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안성일 대표와 함께 고소를 당한 더기버스의 백 이사가 한 것으로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분쟁 중이시니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에게 전달드려야 할지 모호하여 어느 쪽으로든 전달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태인데 더기버스의 소유물은 아니오니 소유자가 명확해진 이후 요청 주시면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안은 어트랙트 측에서만 요청을 했고 더욱이 어트랙트에서 외주 용역비를 더기버스에 지불했는데 갑자기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답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백 이사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며 안성일 대표와 함께 여러 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안성일 대표와 함께 마찬가지로 어트랙트로부터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물이죠. 안성일 대표를 비롯해 수면 위로 드러난 더기버스 직원들의 그간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백 이사만큼은 안성일 대표를 배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미 안성일 대표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백 이사 입장에서는 수사에 조력하고 자신의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백 이사가 가져가는 이득에 대해 알려진 것은 큐피드 저작권의 4%였습니다. 이 정도의 이득만 갖고 있었다면 일찌감치 안성일 대표를 배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0여 년간 함께 업계에서 일을 해왔고 그만큼 안성일 대표가 백 이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더기버스의 지분을 백 이사가 10%나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백 이사가 안성일 대표를 배신하고
자신의 처벌은 피할 수 있다 해도 10억에 가까운 더기버스 주식을 모두 날리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고 소송에서도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본래 맡았던 재판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너무 큰 관심을 받는 소송이라 판사들 사이에서도 부담스러워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멤버 측이 승소할 확률은 적어 보이지만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금액에 있어서도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대중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을 내리게 될 경우 재판부에서 받을 비난이 어마어마할 것이기에 폭탄 돌리기 하듯이 판사들끼리 서로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항고를 하면 본래 재판부가 변경되는 것이 법칙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멤버들의 항고 소송은 찬찬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안성일 대표는 자금 횡령 사실이 발견되어 저작권료 채권과 압류까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안성일 대표와 더기버스의 정체를 보고 있으면 사자 느낌이 가시지 않습니다. 더기버스의 등기를 살펴보면 음악 관련 사업 투자업, 음악, 권리 매니지먼트업 등 외에 저작권 대리 중개업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작곡가, 작사가들이 가수와 직접 컨택할 수 없기에 제작자나 기획사에 자신의 노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기버스는 이 저작자들에게 저평가되어 있지만 비싸게 팔아줄 테니 더기버스에 맡겨달라라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곡가, 작사가들이 더기버스에 곡을 맡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큐피드 또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큐피드라는 곡은 훨씬 전부터 원작자가 더기버스에 팔아달라고 맡겨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을 두고 더기버스 측에서 양도양수 계약 논의를 피프티 전부터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작권료 수령할 권리에 대해 돈을 준 것은 2023년 1월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하필 시점이 큐피드를 싱글 앨범으로 내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이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구매 대행 사기이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판매 대행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소유주에게는 월세로 거래해준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라고 판 후에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집주인이 빚도 없고 괜찮은 줄 알고 계약했더니 그 사이 집주인이 바뀌어서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집주인이라던 전세 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때문에 안성일 대표가 역대급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성일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없게도 이번 사태로 모든 재산을 털리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가압류 신청이 승인되면서 법원에서는 집행정지 혹은 취소를 원하면 일정 금액을 공탁하라고 제시하며 5천만 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5천만 원이지만 횡령, 배임이 추가로 발견되어 어트랙트 측에서 요청한다면 이 금액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안성일 대표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회사 돈이 아닌 본인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둔 돈 전부를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안성일을 검색하면 현 더기버스 대표이사 및 템퍼링 사기꾼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언제 본인이 불쾌하다며 수정을 요청하여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수정되어도 그가 사기꾼이라는 점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멤버들도 안성일 대표와의 협력관계가 드러나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법원에서 서로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이들에게 알맞은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